안녕하세요. 리어 성형외과 이태영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코 수술함에 있어서 콧끝과 콧대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, 어떻게 들어가서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장단점과 여러 종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전문가니까 코 성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다 알지만 의외로 수술을 처음 하시거나 기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실리콘을 넣어서 수술한다, 연고를 넣어서 수술한다 이 정도만 아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. 먼저 콧대가 있는데요.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거는 콧대에는 이제 실리콘을 아시잖아요. 흔히 알고 있는 실리콘이 맞고, 예전에는 고음용 실리콘도 쓰는 안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어려용 실리콘이 다 허가가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용 실리콘을 쓰고요. 또 고텍스라고 흔히도 우리 신발에 고텍스 신발을 신잖아요. 그런 거와 비슷한 성분이에요. 고텍스라는 거를 콧대에 하기도 하고, 자가진피라고 말 그대로 본인의 이제 엉덩이 쪽이라든지 축두근막이라 해서 축두 쪽에 근막을 떼가지고 콧대에 넣기도 해요. 근데 일반적으로 실리콘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. 무조건 이물질은 안 좋다고 해서 실리콘을 쓰면 안 된다, 그렇게 설명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. 우리가 진피라든가 그런 축두근막을 쓰는 경우는 이제 재수술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실리콘을 써서 이 코가 이제 구축이 와서 이래 들렸을 경우에 실리콘을 못 쓰는 경우에 쓰는 2차적인 수술에 쓰는 게 낫고요. 1차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안정감 있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함없는 그런 코 모양을 유지하는 데는 실리콘이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고텍스가 있는데, 고텍스는 쓴 비율은 옛날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. 예전에는 한 10% 정도는 썼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요즘은 거의 5%.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고텍스는 나중에 혹시라도 재수술하는 경우에 제거하기도 힘들고 안 좋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시기 때문에 고텍스는 별로 선호를 하지 않고요. 그리고 코 수술하고 코로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. 코뼈가 다치다든가 그런 경우에 고텍스를 쓴 코는 그걸 제거하고 수술하기 상당히 까다롭거든요. 또 아니면 내가 콧대 수술을 하고 크게 부작용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좀 이 실리콘이 있는 게 너무 좀 부담스럽다, 그럼 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뺀 경우에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냥 금방 빼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 고텍스보다는 실리콘이 좀 더 쓰기에는 원활하고 낫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코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자가연골이라고 아시죠? 본인의 몸에 가지고 있는 연골. 그 연골에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. 하나는 귀연골, 요 귀의 위쪽과 아래쪽이 있는데 요 안쪽을 빼는 귀연골이 있고, 비중격이라는 연골이 있어요. 비중격은 콧구멍 사이에 이 중간에 벽이 있거든요. 거기에 있는 연골이 있고요. 늑연골이라고 이제 갈비뼈 옆부분에 여기 연골이 있어요. 보통 첫 수술하는 경우에 늑연골이라는 걸 쓰진 않고요. 보통 귀연골이나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을 쓰게 돼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귀연골의 이제 장점은 일단 부드럽다는 거예요. 부드럽다는 거고, 피부가 얇은 경우는 이 부드러운 그 피부하고 연골을 같이 떼서 옮기기 때문에 비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끝을 올릴 수 있거든요. 단점도 있어요.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강한 힘을 필요로 할 때, 강한 힘으로 코끝을 착 이렇게 들라고 할 때 그때는 귀연골 자체는 좀 힘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이전에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그런 수술하면서 이제 제거를 했다든가 다쳐서 비중격을 못 쓰는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귀연골로 해야 되겠죠. 비중격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제 튼튼하다. 강한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딱 받칠 수 있는 그런 코에는 좋거든요. 근데 단점은 딱딱하기 때문에 비칠 수 있어요. 그 경우는 일부러 귀연골 쓰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코에 따라서 이제 비중격은 크게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코가 작은 분들은 이 코 안에 비중격도 되게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취해서 쓰더라도 충분한 양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물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중격은 더 양이 더 제한이 있다. 늑연골은 재수술이나 3차 수술 아니면 코가 거의 외상 무너졌을 경우에 그럴 때 늑연골을 쓰는 거고요. 제가 설명드린 건 이때까지 자가연골,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, 요즘 많이 쓰는 거는 메쉬라고 흡수되는 플라스틱 비슷한 그런 재질이 있어요. 옛날에 뼈가 골절이 되거나 했을 때 녹는 흡수성 재질처럼 메쉬라는 게 있고, 이 기둥 쪽에는 메드포어라고 한 10년, 20년 전부터 썼던 거예요. 그 딱딱한 게 있거든요. 그런 게 있고, 또 기준늑연골이라고 다른 사람 몸에서 채취한 갈비뼈가 상품화 돼서 나온 게 있어요.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보면, 첫 번째에서 메쉬는 그물처럼 이제 무사한 이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여기 딱 대서 코를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건데, 됐을 때 흡수가 약간 되기도 하고 이 사이사이에 조직이 스며들어서 생착이 되거든요. 그럼 이게 유지를 못하고 휘거나 그런 경우에 이걸 제거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. 이게 제거한 경우는 이 메쉬만 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조직도 같이 떼내야 되거든요. 그럼 같이 떼내
되면 우리가 나중에 뭐 늑연골이나 연골 써서 하더라도 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. 우리 코 수술하는 원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편리한데 이게 유지되는 거라든지 제거하기가 힘든 건 좀 단점이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메쉬는 쓰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매드포어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안화골절이라고 눈뼈에 강한 압력이 들어와서 이제 골절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. 골절된 부분에 얇은 이 시트지처럼, 종이처럼 얇은 재질을 넣어서 이렇게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매드포어라고 있어요. 그 부분을 코 기둥 쪽에 쓰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흡수가 안 돼요. 흡수가 안 돼서 연구이 여기 있는 건데 이게 한 번씩 비치는 경우가 있어요. 아무래도 딱딱한 게 들어가면 피부가 얇으면 비칠 수 있거든요. 제거하고 난 뒤에 염증을 좀 일으킬 수가 있다. 이 매드포어나 메쉬를 쓰는 경우는 정말로 연골이 너무 적고 아니면은 내가 진짜 최대한의 모양을 추구한다. 그런 경우에 쓰길 원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그증늑연골이 있는데요. 말 그대로 다른 사람 늑연골을 채취해서 가공을 해서 항원성을 없애서 이제 몸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조카들한테도 몇 명 썼고 정말로 이제 연골도 다 쓰고 그렇다고 본인 늑연골을 쓰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분들 이 기증늑연골을 써서 재수술을 하기도 합니다. 이런 것들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무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을 쫙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.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몸이란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. 이 한계 밑에까지만 해야지 한계를 넘어서서 해버리면 결국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가장 좋은 거는 자가연골 아니면 자가 조직을 사용해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안전성도 높고 이제 추후에 뭐 10년, 20년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 모양이 계속 유지되는 환경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자가연골을 쓰는 그런 수술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. 지금까지 위호성형외과 이태원 원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